그동안 없었던 인복들이 내 평생 함께해도 절대 아깝지 않은 인복들로 내 주위를 다시금 채워 더더욱 나의 성공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박복한 인생을 표현하며 우리는 통상 인복이 없다 말합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 박복한 인복을 이겨내고 특유의 성실함과 끈질김으로 자수성가를 하게 되면 남들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둬 소위 말하는 거부가 되는 사례를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인복 없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도 설사 이미 목표한 거대한 부를 이뤘음에도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태어나면서부터 불우하고 가난한 환경 탓에 겪어야만 하는 수많은 이별로 인한 숨길 수 없는 마음의 외로움이 그것인데,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특히나 몇 번의 이혼을 겪으며 남편복, 아내복은 물론이고 자신의 운명이 결정당했던 부덕한 부모 복들까지 함께 겪으며 마음의 외로움을 어쩔 수 없이 갖게 됩니다. 비록 성공을 향해 가는 그 수많은 과정 속에서 자신 스스로가 그런 마음의 외로움을 단단히 하고 일에 대한 성취와 성과에 몰입하며 달려가지만 이로 인한 마음의 외로움은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의 외로움은 돈으로도 회사의 성장으로도 값비싼 펜트하우스로도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이유로 자신에게 내재되어 숨길 수 없는 외로움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뭔가를 자꾸 주위에 나눠주려 하고, 또한 어느 경우엔 퍼주려고 하는 습성으로 돈은 물론이고 자신의 마음도 함께 나눠주려 합니다. 이런 마음이 가장 위험한 때는 물론 이미 성공한 상태여도 마찬가지겠지만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더더욱 위험합니다. 부가 모이는 가장 큰 특징은 돈 스스로를 모이게 하고 자신들을 정성스럽게 불려주려 할 때 내 주위에 머무르려 노력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외로움 때문에 아무런 의미 없이 주위에 퍼주고 베풀게 되면 가고자 하는 성공의 길까지의 여정은 절대 그리 순탄치가 못합니다. 특히나 더 큰 문제는 돈을 퍼주면서 이때 어쩔 수 없이 마음까지 함께 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의 보편적인 특징은 자신이 베푼 것들에 대해 생색을 내기는커녕 이를 지극히 숨기려고 애쓰는 속성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헌데 받는 쪽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베풀어주는 그 마음들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물론이고 어느 경우엔 마치 맡겨놓은 듯 당연히 요구하는 경우도 심심치가 않습니다. 이때 베푼 쪽에서 받는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더욱이 상처가 되는 것은 꼭 받아서가 아니라 심지어 생색내지 않으려는 베품일지라도 이에 대해 감사하다는 표현은커녕 오히려 더 당당히 요구하는 그 뻔뻔함에 있습니다. 예의 염치, 얘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법도를 넘어서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고, 의는 자신이 갖고 있는 욕심에 얽매임이 없이 올바르게 행하려는 노력하려는 진심, 즉 진력하려는 자세를 말하며, 염은 내재되어 불쑥거리지 않는 사악함을 몰래 감추지 않음이고, 마지막에 이르는 치는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런 염치 없는 이들에게 설사 10번 이상의 선한 베품이 있었음에도 자신이 느끼기에 단 한 번의 섭섭함이 밀려들 경우엔 그 즉시 배신으로 보답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배신의 강도와 형태, 그리고 그 방법들에 있어 천차만별이나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게 되는 경우는 그 긴 시간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을 위해 헌신과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려 하는 어려움이 나에게 닥쳤을 때 정작 나는 그들로부터 그 어떠한 도움도 받질 못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런 나를 가리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게 누가 그렇게 퍼주라고 했어? 있을 때 잘 간수했어야지. 후에는 삶을 살아가며 그 누구도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은 맞습니다. 허나 그것이 내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어 심지어 헤어나오지도 못하게 할 만큼의 치명적 후회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후회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공으로 향해 가는 길에는 무수한 고통과 늪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내가 밟고 서 있는 지금 이곳이 내가 절대 디디고 서 있지 말아야 할 곳인 것도 심심치 않습니다. 설사 그 후회들이 어쩔 수 없는 인생이랄지라도 내 주위를 정갈이하고 단단히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불행들을 어떤 때는 이겨내고 또 어떤 때는 피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도 갈구하고 도달하고자 하는 성공까지의 여정에 어쩌면 반드시 필요한 성공하기 위한 기본 소양일 것이고, 그 중에서도 베품에 있어 보다 세련되고 품위 있는 베품의 자세를 지니려 노력한다면 그동안 없었던 인복들이 내 평생 함께해도 절대 아깝지 않은 인복들로 내 주위를 다시금 채워 더더욱 나의 성공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 이르러 그리고 이 귀한 아침을 시작하는 이때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말은 타산지석입니다. 말씀드린 이 모든 고통들을 반드시 꼭 겪어야만 성공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은 너무나 무미건조할 것입니다. 더욱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둔다는 경제의 원칙에도 절대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하여 방법은 뉴스에서나 내 주위에서나 배품으로 인해 일어나는 그 모든 불행한 일들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이를 통해 나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또한 그 성공의 여정 속에서 맞이하게 될 불행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또 다른 나의 삶의 지혜로 삼아 삶을 살아감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나만의 무기로 삼도록 하는 것입니다. 불행을 피해 간다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 가장 뚜렷하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공을 꿈꾸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시간, 순간순간은 그 무엇과도 구별되지 않는 매우 귀한 우리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년 이상을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달려오며 제 스스로 깨닫게 된 성공의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지금 타산지석의 지혜로 불행을 미리 배워 지금의 삶을 보다 더 성공한 삶으로 이끌 수 있는 지혜로운 하루가 되도록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경호님의 상처가 그늘을 만든다라는 시를 소개해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먼저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어디에 계시든 성공에 한 걸음 더 다가서시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저는 내일 아침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성공 영감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부자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처가 그늘을 만든다. 나무는 상처받아도 속 끓이지 않는다. 분노하지 않는다. 누군가 칼을 내리쳐 팔을 잘라도 나무는 울지 않는다. 품이 넓은 나무일수록 그늘이 긴 나무일수록 수많은 상처의 자국 마치 곰보 같지만 그 상처의 힘으로 새 가지를 뻗어 넓고 깊은 그늘을 들이온다.